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에서 이겼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거든. 이건 쑥대밭 된 거예요. 쑥대밭 된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기도를 아깝게도 뺏겼지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민주당은 지금 경기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긴 걸 바탕으로 민주당 변화와 개혁? 어림없는 소리야. 100% 엄청나게 강경 투쟁으로 나갈 겁니다. 촛불 좌익들하고 손잡고. 그게 민주당이야. 이판사판이야. 이 빠르시네. 굉장히 빠르시구나. 이게요, 민주당이 엄청난 강경 공세로 나갈 겁니다. 자, 이게 봐요. 왜 그러냐면 선거가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자, 무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거예요? 지방 권력도 잃어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여의도 국회 160석, 170석, 180석이에요. 그럼 이것도 안 쓰겠다? 합리적으로 하겠다? 어림없는 소리야. 이 국회 권력을 갖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공세를 벌일 거야. 총공세. 저자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끝났다? 어림없는 소리야. 엄청나게 뭉칠 거라고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야. 응?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민주당 이제 끝났다. 껐다. 어림없는 소리. 민주당의 여의도 국회 권력과 이른바 촛불 세력이 다시 손을 잡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나올 것이다. 이제 선거가 없어. 이판사판이야. 자,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을 지키자고 거리로 나갈 거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청와대 해체하고 5.18 가고 제주 4.3에 가고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윤석열만 믿고 또 거리 광장으로 나가서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수호를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자, 시도지사가 물론 12대 5예요. 그렇지만 시도지사 갖고서 대통령이 정권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만에 빠질 틈이 없는 거야. 첫째, 민주당의 그야말로 초강경 정권 타도 투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12명의 국민의힘 출신의 시도지사가 탄생했어요. 이게 전부 다가 뭐냐? 이른바 자칭 대선 후보급이야. 자, 보세요. 오세훈, 박형준, 홍준표, 네? 그 다음에 강원도 김진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당 갑에서 국회의원 배치다는 안철수. 그 다음에 충북도지사 김영환이. 김영환도 5선이에요, 5선.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 된 김태흠이 3선의 충남도지사야. 그 다음에 자칭 대선 후보 원희룡이. 그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9명, 10명이야. 9명, 10명.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대선 후보급 이 시도지사를 관리할 거냐? 이 사람들을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야. 지금 대통령 비서실 김대기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누구야? 이진복. 부산에 국회를 했던 그 듣보잡 이진복이, 그 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이 정도 수준으로 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대번 홍준표가 당선 확정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 무시 못할 거다 그랬어. 예? 대구에서 78% 얻었다 이거야. 나 무시 못할 거다 이거야. 내가 당신보다도 더 얻었다 이거야. 이야.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 비교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가 대구에서 얻은 표하고 붙었을 때에 윤석열이가 얻은 표하고 홍준표가 민주당 알도 못하는 그 서누구랑 붙어가지고 78% 얻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강기정 그 문재인 정무수석이 됐는데 강기정이 또 73% 얻었어. 그런데도 큰 소리 치고 나오잖아. 이거 앞으로 골치가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들 자기들이 지역 맹주 행사할 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이가 이 민주당의 촛불 세력의 이 초강경 정치 공세, 그리고 이 10명, 10여 명의 이른바 대선 주자급들,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어 먹는 거지. 예.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어?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뭐하고, 이건 오로지 지지율. 이 기어오르는 거. 이 표현이 생각 안 나네. 기어오르는 이 대선 주자들을 관리해가지고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지지율 올리는 거예요. 지지율이 오르면 다 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기어오르지 않아. 네? 앞으로도 이런 판에 완전히 판이 바뀐 거야. 무슨 김대중 정신을 존경한다, 뭐 계승하겠다, 노무현을 존경한다, 5.18 무슨 뭐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게 되면 윤석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을 다시 쌓아야 한다 이거야. 누굴 중심으로? 어떤 정신으로?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자신의 새로운 정치 기반으로 쌓아야만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게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다는 거야. 이건 정말 뼈아픈 충고야. 예. 자, 네 번째입니다. 강용석의 예견된 몰락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김은혜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강용석이가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유승민을 잡으려고 강용석이가 나온 거야. 만든 일이야. 100번 맞는 일이야. 그러면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이 입당을 허용해가지고 유승민, 강용석, 김은혜 셋을 붙이게 될 경우 유승민이가 당선될 가능성,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은 1%도 없어. 김은혜냐 아니면 강용석이냐 둘 중에 하나가 후보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겼을 거라고. 그런데 입당도 복당도 허용하지 않았어. 근데 강용석의 지지율은 5%, 어떤 데서는 뭐 10%까지 나와. 그리고 후원금이 뭐 몇 시간 만에 20억이 걷죠. 완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래 강용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지지율이 10%를 넘으면 창당하겠다. 제3세력화 하겠다. 큰 소리 친 거지. 근데 까보니까 0.9%, 1% 미만이야. 그것만 갔으면은 김은혜는 당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용석이가 출마를 무소속으로 한 이후에도 무조건적으로 강용석과 단일화를 했으면 이 선거 끝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강용석이가 10% 넘으면 제3당을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건 강용석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속성, 정신적 풍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용석의 출마가 무슨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난 강용석이가 출마한 거, 완주한 것도 의미 있다. 충분히 있다고 봐. 응? 그런 수모를 겪고서 단일화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보편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좌파 유권자들하고 다릅니다. 좌파하고.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단합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정신적 풍토예요. 야, 김은혜도 우파고, 강용석이도 우파지만, 강용석이도 의미가 있다. 나는 강용석 찍을 거야. 강용석이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강용석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보수 우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소위 말하는 제3당의 희망이 있는 건데,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무조건 묻지마 단합이야. 그게 애국이라고 믿는 거야. 응?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국민의 힘을 찍지 않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1% 얻은 것도 대단한. 아니, 글쎄, 그렇게 편만 들지 마시고, 냉정히 반다, 이거야. 가영석이가 1%를 얻은 것은, 그건 아무리 냉정히 봐도, 그건 대단한 표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윤창중이 대구 동구 의뢰 가지고, 막 개피 본 거나, 가영석이가 1%밖에 안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표를 얻은 건 아니야. 그렇게 내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강용석이가 1%밖에 얻지 못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야. 강용석이가 출마한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응? 가영석이가 완주한 것도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왜 1%밖에 얻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야. 네. MK송님 계속 지금 5,000원, 10,000원 올리면서 자기 주장 펴는데 이게 방송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네. MK송님. 고맙습니다만. 네네네. 그렇게 무조건 국민의 힘을 찍어야만 단합한다.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응? 눈물 나는 얘기가 바로 우리 공화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너무너무 잘못했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낸 놈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공화당 좋은지는 안 찍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갖다 놓은 윤석열은 나쁜 인간이야. 그런데 윤석열은 찍어. 왜 그런 거죠? 왜? 그건 뭐냐?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단합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지적인 시간을 갖자는 거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해. 그러면 윤석열 찍지 말고 조원진 찍어야지. 네? 그리고 그렇다면 김은혜 찍지 말고 강용석을 찍어야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안타깝게 선거하지 못하는 거야. 난 그래서 강용석이가 10% 이상 나올 겁니다. 내가 당 만들겠습니다. 나는 팬덤이 있는 사람이 때 그래 다 좋은데 그건 안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강용석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 거지. 응? 자, 내가 지금 강용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강용석이의 고전을 보면서 엄청난 팩트를 발견하셔야 한다. 응? 바로 국민의힘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부 보수들, 그 보수들의 정신적 풍토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수건 사업이 뭐예요? 진상 규명을 하고, 응? 명예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는 데에 바로 국민의힘이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걸 아시는 거야. 네? 무슨 얘기냐면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서는 그건 단견이다 이거야. 그건 생각이 짧은 거라 이거야. 응? 보수 우파의 속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는 거야. 큰 쪽으로 몰리는 그 보수 우파의 고질병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시다는 거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간단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동물적 감각이 엄청난 분이에요. 동물적 감각이. 정치를 감에 의해서 하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봐요. 감의 정치. 지금 나오셔가지고 예컨대 얼마나 나를 지켜주느냐고 고생했다. 우리 공화당 고생했다. 태극기 세력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소수로 밀린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신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피치 못할 사정이 바로 이거야 이거. 나는 큰 걸 노린다고 봐요. 큰 걸 노린다. 봤잖아요 이번에. 응? 나를 지켜준 유영아를 지지해달라. 대구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이게 보수 우파의 민낯이지 민낯. 그런데 김대중이가 건너갑에 나를 지켰다. 건너갑이 목포시장에 추천하면 이건 뭐야? 100% 나올까 100%. 이걸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는 거야.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 지도자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거사를 하면, 일으키면 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을 만들던 아니면 정치 세력을 규합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나는 정치 재개를 한다고 100% 믿는 사람이에요. 신념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40년 정치부 기자가 감정 빼고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 그리고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신념이 없었으면 박 대통령이 그 탄핵,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치욕을 견딜 수 있었겠느냐.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 신념이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 그리고 박근혜.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강용석이가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간단하고도 뻔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만 내가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할 수 있냐? 해답이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에 편승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 편승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 탄핵 주도 세력의 연합이야. 탄핵 연합 세력의 집권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편승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걸로 봐요.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블루블루님. 이 박주연 PD, 박주연 그 TV, 주연 TV에 시청하실 때 보니까. 네. 그러면 뭐냐? 죽으나 사나 독자적인 정치 세력과 그 일골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해답이. 네? 해답이.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특히 대구 경북 TK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무소속들이 당선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 국민의힘이 반드시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라고 생각돼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탈당해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된 군수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시장 군수들이. 영천 바로 옆에 영천시장 거기에 그 최기문 네. 전 경찰청장이 영천시장이 됐어요. 정치란 뭐냐?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종합예술입니다. 박 대통령 그 종합예술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때를 기다리자. 때를 기다렸다가 박 대통령은 일어서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네.